연일 거침없는 한국 방산의 행보에 이제는 유럽이 내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두고 프랑스가 독일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독일의 경쟁업체인 TKMS를 상대로 독일이 한국에 함부로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여 유럽의 방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지금껏 후발주자로만 취급했던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신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미 전차와 자주포 등의 지상 전력에서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EU에서도 유럽산 무기를 애용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 폴란드 등 대규모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뛰어들자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오늘날의 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은 단순히 독일의 영향 때문은 아닙니다. 과거 독일이 한국과 잠수함 분야에서 인연을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잠수함 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잠수함 시장에서 내분 조짐을 보이는 유럽의 상황과 한국의 2025년 잠수함 수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에 있어 독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이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과 기술이 없던 시절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잠수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는데요.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1번함은 독일에서 건조 후 도입, 2번과 3번함은 부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이후 국내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전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6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4번함부터는 완전히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을 사용, 우리 군의 잠수함 기술력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잠수함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나름대로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수출 실적이나 자체 개발 실적이 부족하여 대외적으로는 아직 잠수함 강국이란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시선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잠수함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우선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잠수함의 성능 개량부터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독일에서 도입했던 209급 잠수함에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주한 다음 전투 체계와 레이더, 소나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선체를 분해 및 정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해군의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도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타국의 209급 잠수함을 개량하고 신형 잠수함 수출까지 이뤄냈던 성과는 청출어람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진행되었던 손원 1급 잠수함 도입 사업도 한국은 독일을 선택했는데요. 한국 해군은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214급 잠수함이 별다른 잡음 없이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독일의 214급 잠수함과 경쟁했던 잠수함이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국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꾸준히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하고 수출해온 잠수함 강국인데요. 미국이 철저하게 원자력 잠수함만을 생산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것과 달리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쏠쏠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프랑스가 한국에선 독일의 214급 잠수함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다는 것과 더불어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강국으로 떠오르자 노골적으로 독일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지나치게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었던 탓에 유럽의 다른 잠수함 공급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입장에선 한국이 폴란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을 상대로 연일 잠수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태롭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독일로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이 독일로부터
핵심 기술을 받아서 지금의 역량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면 이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독일은 한국에게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214급 잠수함을 도입할 당시에는 독일 측이 어로의 발사관 등과 연관된 기술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표해 한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독일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번 기술 이전을 위해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손원 1급 잠수함보다 약 2배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잠수함 기술이 없던 한국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기까지 독일의 기술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독일의 기술 때문에 한국이 잠수함 강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잠수함 업체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는데요. 일례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프랑스가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신형 잠수함 도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북극해 일대 방어 역량을 증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극지작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북극해 등의 해역에서 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긴급 상황 시 얼음을 뚫고 부상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체급이 최소 3,000톤급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보다 잠수함의 크기가 작으면 해상에 얼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 극지작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는 대형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국의 잠수함 주문량조차 간신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입찰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잠수함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진정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싶었다면 만재 배수량 기준 2,000톤 내외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별도로 타국이 원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여 경쟁하면 될 일인데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잠수함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되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독일이 기술을 함부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한국 등에 추월당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독일을 탓하며 유럽이 내분 조짐을 보이는 이 시간에도 한국은 잠수함의 수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나라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 등이 한국산 잠수함 전력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2025년의 수출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지상무기 체계에는 많은 관심을 드러냈으나 상대적으로 해양 무기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은 상대적으로 작전 해역이 좁고 주변 국가 중에서 그다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잠수함을 아예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해 일대를 후티 반군이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해군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초부터 양국의 관계자가 만나 방산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에서도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초기 관심 단계이지만 협상 과정에 따라 한국산 잠수함의 추가 수출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최근 잠수함 도입의 속도를 더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중국의 잠수함이 노리는 1순위 표적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을 견제하고 남중국 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였는데 중국이 아예 해당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남중국해를 겨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타이폰 시스템에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투입시켜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겠다는 속내인데요. 남중국해는 평균 수심이 1200m 이상의 복잡한 수중 지형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자망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을 동원하여 군사분쟁을 준비한다면 필리핀도 이에 대응할 잠수함 전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안타깝게도 필리핀은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을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필리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산 잠수함의 수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다수의 호위함 수출을 통해 필리핀 해군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략적으로 이익되는 일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으로 중국 해군을 견제하게 되면 한국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국제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분야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무려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다수의 나라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25년 1월 29일 충무공 이순신급 개량 영상입니다. 만재 배수량 1600톤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만재 배수량 12,000톤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전력화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 대양해군으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곧이어 탄생할 KDDX까지 포함하여 18척의 구축함을 편제한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은 한국 해군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대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 해군의 전력에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가 진행된 만재 배수량 5,500톤의 구축함으로 최신형 기술을 탑재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첫 발을 내디딘 시작점이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 함정입니다. 일례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되는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의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군함입니다. 청해부대는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비롯하여 한진텐지노 구출작전,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에 참여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이러한 부대의 주력 함정으로 작전에 투입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임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더 큰 배수량의 후속 구축함들이 연이어 전력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인데요.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또 한 번의 성능 개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은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던 외산 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며, 특히 과거부터 노후화 문제로 시스템 다운이 잦았던 전투체계가 대폭 개선될 계획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전략적 중요성에는 SM-2를 활용한 방공 임무가 있는데, 적의 미사일을 빠르게 추적하고 요격해야 하는 작전 상황에서 전투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원활한 임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센서와 무장체계 등을 담당하는 전투체계를 최신형 국산체계로 변경하여 표적 처리 능력과 정보 처리 속도 등을 한층 더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며, 이러한 성능 개량은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외산 시스템과 달리 국산 시스템으로 전투 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다른 전투 함정이나 지휘소 등과 체계 통합이 쉬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계 통합 소요를 줄이고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기존의 예인선 배열, 음탕기가 울산급 배치 3인 충남급 호위함과 동일한 장비로 교체됩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원래 SQR-220K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한국의 최신형 장비를 탑재하여 기존보다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이 역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강력한 성능의 쏘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적의 잠수함인데요. 잠수함은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구식 기종이라 할지라도 심해로 자망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형 전투함으로도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북한 해군이 수상한 분야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신형 구축함, 호위함을 위협할 수 없지만 잠수함만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만회하고 한국 해군에게 위협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겐 우수한 쏘나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충남급 호위함에는
대구급 호위함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소나 체계가 탑재될 예정으로 대구급 호위함엔 SQR-250K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의 SQR-250K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된 SQR-220K를 한층 발전시킨 소나 체계이며, 이러한 대구급 호위함보다 더 발전된 충남급 호위함의 소나 체계는 한국 해군의 대잠전 역량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충남급 호위함과 동급의 소나 체계를 탑재한다는 것은 기존보다 2단계나 더 강력한 소나 체계를 장착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 정도의 성능 개량이라면 적성국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잠수함을 출격시키더라도 충분한 대응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안함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잠 체계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적성국의 도발을 몸소 체감한 이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 해군의 의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최신 소나 체계를 탑재하고 적성국의 도발을 저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성능 개량은 SM-2 미사일의 유도를 위해 유도 전파를 생성하는 유도탄 조사기도 새로운 개량형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현대전장에선 미사일의 유도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파괴력이 좋아도 표적까지 정확하게 유도하지 못한다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미사일인데요. 과거의 한국은 이러한 미사일 유도 능력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대지, 대함, 대공에 관계없이 우수한 미사일 제조 능력과 유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유도탄 조사기는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더 뛰어난 유도 능력을 제공하고 방공 임무 역량을 높여줄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도입 당시 SM-2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방공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함정인데요. 지금도 이러한 구축함은 함대의 방공 역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력입니다.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SM-2의 유도 능력을 새로운 국산 체계로 높인다는 것은 유지, 보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의 미사일, 전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이 개량된다는 것은 한국 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은 주요 구축함을 모아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까지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이 창설하는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한국은 건조가 진행 중인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개발 중인 KDDX까지 모두 전력화를 마치면 도합열 8척의 구축함을 각 6척씩 나누어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전단에 편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척을 보유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각 전단에 2척씩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아직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1번함까지만 전력화가 진행된 한국 해군에게 있어 각 전단 별로 2척을 완편할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전략적 가치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향후 정조대왕급과 KDDX가 모두 전력화를 마치면 2성급 자원으로 물러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활약이 절실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한국 해군의 전체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는 일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두고 동북아시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수시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망발은 역으로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가 그들의 군사적 야욕을 저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힘만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압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더욱이 지리적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한국 해군과의 직간접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해군의 신형 함정과 성능 개량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며 마치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호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며 이러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데 있어 한국군은 전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구축함 전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향후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부터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KDDX를 모두 합쳐 최강의 기동함대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능 개량이 완료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기동함대의 일원으로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